대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 만큼 15분 정도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탄핵 전국을 이어오면서 온 나라가 소용돌이를 거쳤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이 고이고 고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나오면 나라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 있지요? 다음에 날 건 아니지만 저는 산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내가 살펴보건대 계엄령 이후 탄핵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생각 외로 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시기에 계엄령을 내렸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했든 실수했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국 이후로 얻어진 국민적인 국가적인 소득이 나는 7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매사가 잘 돼 가겠거니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계명령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로구나. 그래서 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 국민적인 요구가 일어난 것.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위 인공항공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 30대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 추운 겨울에 모여서 밤을 새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요. 이전에 2030 세대는 흐름이 두 가지랬습니다. 정치 문제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좌편향 쪽으로 은근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이재명 그 팀이 하는 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경우 없이 법적인 절차 모든 걸 무시하고 무슨 대통령을 작품 취급하듯이 막 다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30 세대를 자극해서 이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 대통령 한남동 그 사저를 지킬 때 내가 하도 기특해서 밤 11시쯤 나가봤습니다. 엄청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같은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떻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떨고 있냐 했더니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내가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나갈 수 없잖아요. 북한식 공산주의로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제의 주사파가 다 정리돼야지요. 그래가지고 기특해서 나는 80대인데 뭐 좀 노인 세대에서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따끈따끈한 오뎅 좀
오뎅국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0명분 오뎅을 수배해서 2번이나 날라줬습니다. 태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쯤은 오뎅국물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못 마시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 모처럼 일어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돼줘야지요.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간에 그늘에 가리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반체제 인사, 친북, 종북 인사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자리를 들고 앉았는지 이게 드러나게 됐지요. 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경찰 구석구석에 그 패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모르고 그냥 갔으면 나라가 절단날 뻔했다. 그냥 나갔으면 언젠가 우리가 김정근 장군님 뭐 이라고 살 수 있었겠다. 그런 경각심을 깨우쳐 주지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 종북, 친북 인사들, 친중 인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뽑는 뿌리가 어딘지 알면 그걸 돌아내면 되는 거이지요. 모르고 당하면 치명타를 당하지만은 알고 당하면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만시지탄이지만 기회가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회를 가진다는 자체가 이 뿌리를 제거하는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지요? 네 번째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결의 장래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거나 북한식 공산주의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체험이지요. 다섯 번째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관, 역사 분야의 주도권을 좌파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옛날 박헌영 그 후배들이 한국 역사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난데 이걸 덮어놓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전체에 개신교에 대해서 딱 석 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말로 통탄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에 개신교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욕먹고, 여러분 3년 전에는 KBS 기자 수첩, MBC 무슨 고발하는 프로그램, 밤 10시 골든아워에 개신교의 무슨 여러 가지 비리를 고발하는 50분짜리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 1년에 33번 개신교 비리 고발 나오면은 국민들 머릿속에 이 개신교는 이거는 비국민들이고 나쁜 세력이다. 이 주입이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개신교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 이래로 우리가 개신교가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공세로 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아멘.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권, 이건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그걸 들고 우리가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십니다만 정강훈 목사님과 그의 팀이 이 세종로 지킨 것에도 엄청나게 아멘. 그동안에는 좌파의 근거지였습니다. 이 세종로가. 그런데 이 어른이 세종로를 딱 자리 잡고 지켰지요. 아멘. 또 이번에 뭐 부산의 손현보 목사입니까? 지방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운동을 일으켜서 모임을 가지고 여기저기 여기 오신 분들도 각 지방에서 스스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고 뭉쳐야 됩니다. 아멘. 대동소이한 거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아멘. 서로 특징이 다르지요. 장점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고 뭉치면은 이 나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통일한국 시대에 성서한국 시대로 임박질하는 주춧돌을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사태 소용돌이가 개신교가 수세에서 공세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정치판 이 현장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길자리가 됐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회가 매스컴이 이상하게 병들었어요. 매스컴이 다 쥐약 먹은 것 같아. 그게 내가 농담삼아 말합니다. 신약 구약가 안 되면 농약이나 지약 먹어야 된다. 매스컴이 이상하게 지약 먹은 것 같아. 그런데 유튜브가 환영을 하고 또 각지의 시위가 일어나서 언론이 주도하던 여론을 유튜브나 시위에서 여론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장 큰 수확은 부정선거에 대한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 아멘. 부정선거는 우리가 뭐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에 풀려나도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후보를 보수 애국 세력에서 나가도 선거할 때 뭐 이상한 걸 집어넣고 뭐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지요.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선거의 투명성,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헌법위원회입니까? 재판소입니까? 그 필데없는 쓸데없는 조직이요. 모두 집에 가서 해보게 하고 그 고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요? 헌법재판소 뭐 대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거의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몽땅 떠다가 저 서해 바다에 옮겨버리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차제에 어차피 판은 벌어졌으니까 물러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끝장을 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해제돼가 돌아와도 2년 정도밖에 못해요. 또 이재명은 자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 가는 길이 확 열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감옥 안 가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 사람 아마 얼굴 보고 지역복이 있어요. 그가 하면 10년 이상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지역 길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은 임기 잘 지키고
또 그 사람 또 마누라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끝난 뒤에 부부가 잘 살도록 하고 여당 야당 안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가게 돼야겠지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립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 말씀 10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이 이 국가 경영 통일 한국 시대에 7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절대 쭈뼛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책임진다. 그렇다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섬기는 정신이니까. 섬기는 자로서 이 역사를 차지해 바로 세우는 일에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